코스피 8천 터치 후 폭락? 외인의 진짜 속셈과 숨겨진 주식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주식시장 분위기 정말 뜨거웠습니다. 뉴스에서도 난리가 났었죠. 드디어 코스피가 8천선을 돌파했다. 불과 작년 말 연초만 해도 코스피가 4천도 안 되는 3,900선이었는데 딱 반년 만에 지수가 2배, 즉 더블이 된 겁니다. 다들 환호 지르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8천을 찍자마자 시장이 갑자기 3% 넘게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거 대체 왜 떨어지는 걸까? 하락장의 시작일까? 어젯밤 미국 증시가 폭락했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미국 시장은 아주 멀쩡했고 나스닥 선물도 약간의 조정 수준이었어요. 즉 글로벌 악재가 아니라 오직 우리 코스피만, 한국 증시만 혼자 두들겨 맞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코스피가 8천을 찍자마자 급락한 진짜 이유와 지금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외국인들의 소름 돋는 전략, 그리고 그들이 대형주를 판 돈으로 뒤에서 야금야금 쓸어담고 있는 숨겨진 주식들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시장의 판도가 보이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셨으면 바로 시작합니다. 본론 1. 범인은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의 폭탄. 자, 먼저 이번 급락을 유발한 수급의 주체, 즉 범인부터 검거해 보겠습니다. 범인은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올해 초 코스피가 미친 듯이 랠리를 펼칠 때 개인 투자자들은 무서워서 계속 팔았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먼저 사고 4월부터는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사들이면서 지수를 8000까지 끌어올렸죠. 그런데 5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전략이 완전히 바뀝니다. 엄청난 매도세를 퍼붓기 시작한 거죠. 반대로 그 물량을 지금 누가 다 받아내고 있냐?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기관의 움직임입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니까 기관은 사는데? 라고 착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금융투자가 사는 건 대부분 ETF 자금입니다. 즉, 개인이 ETF를 사니까 기계적으로 유입된 돈이지 기관의 순수한 매수가 아닙니다. 진짜 기관의 속내를 보려면 보험, 투신, 그리고 연기금을 봐야 합니다. 지금 보험과 투신은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맞추기 위해 야금야금 계속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 연기금입니다. 최근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연기금의 국내 주식 보유액이 자산 배분 허용 범위 SAA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지수가 2배나 올랐으니 당연히 비중이 커졌겠죠? 그래서 지금 규정상 약 150조 원 상당의 국내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150조 원이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현재 코스피 하루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져서 50조 원 수준입니다. 만약 연기금이 하루에 3조 원씩 순매도를 폭탄으로 던진다고 해도 무려 50거래일, 즉 2달 반 동안 매일 팔아야 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하루에 1조 원씩 판다면 6에서 7개월 내내 팔아야 하죠. 물론 당장 다 던지진 않겠지만 시장 전체에는 커다란 찬물이 될 수 있는 잠재적 폭탄인 건 확실합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은 주식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최근 3개월 동안 하방 매도 포지션을 3개 구축해놨습니다. 한마디로 외국인들은 이제 슬슬 위에서 털고 정리하고 싶다라는 시그널을 강하게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본론이 외인의 소름 돋는 후방 기습 전략 03시 30분, 06시 30분.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하지 않나요? 미국 주식은 안 떨어지는데 왜 하필 한국 코스피에만 이런 짓을 할까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인문학과 전쟁사를 자주 공부하는데요. 여기에 외국인들의 소름 돋는 전쟁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전쟁사에서 가장 크게 승리하는 싸움을 보면 주력 군대끼리 정면으로 무식하게 들이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느냐? 손짓으로 설명하며 앞에다가 아군의 대규모 주력 군대를 배치해서 적군의 시선을 완전히 묶어둡니다. 적들이 와, 저기 엄청난 군대가 온다 하고 한눈을 팔고 있을 때 진짜 정예 병력을 뒤로 빼돌려서 텅 비어있는 적의 후방을 기습 공격합니다. 그러면 전열이 무너지면서 아주 적은 피해로 상대를 전멸시킬 수 있죠.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서 쓰는 전략이 바로 이 후방 빼돌리기 기습 전략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주력군이 누구였죠?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현대차 같은 대형 주도주들이었습니다. 시장 관심이 온통 여기에 쏠려 있었고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10만원대에서 30만원대까지 치솟았죠. 그런데 지표를 뜯어보면 충격적입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가 오르는 동안 오히려 지분율을 야금야금 줄여서 이제 보유 비중이 50%도 안 됩니다. SK하이닉스도 54%였던 지분을 52%대까지 낮췄고 현대차는 지분을 10% 가까이 던졌습니다. 강조하며 아니, 삼전, 하이닉스가 그렇게 좋은데 외인은 왜 팔아? 기업에 문제 있어? 아닙니다.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자기들이 정해놓은 포트폴리오 비중을 맞추기 위해 튀어오른 만큼 잘라내는 이익 실현 커팅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외국인들이 이 대형주들을 팔아서 확보한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완전히 시장을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주력군 대형주로 우리 개인들의 시선을 묶어놓고 뒤로 빼돌린 현금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텅 빈 후방, 즉 소외되고 값싼 다른 주식들을 야금야금 사모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론 3. 외인이 뒤에서 몰래 사는 숨겨진 주식들. 06시 30분, 09시 00분. 그러면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판 돈으로 뒤에서 몰래 사고 있는 주식들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이 힌트를 찾아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 개인들과 다르게 오늘 당장 급등하는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거나 소외되어 있을 때 남몰래 사모으는 특징이 있죠.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덩치가 아주 큰 섹터인데도 그동안 반도체에 밀려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고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예를 들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주가는 19만 원에서 25만 원 찍고 다시 19만 원으로 내려와 지루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 지분율은 20% 초반에서 최근 24%를 넘겼습니다. 주가가 안 오르고 떨어질 때마다 외인들은 계속 쓸어담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곳은 보험주 같은 고배당 소외주들입니다. DB손해보험을 예로 들면 주가가 11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오를 때 외인들은 지분을 팔아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최근 주가가 다시 15만 원 선까지 조정을 받으니까 4월 중순부터 지분을 다시 47%대까지 확 끌어올리며 받아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사서 비중을 채우는 전형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이죠.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힌트가 있습니다. 이런 자금의 흐름은 보통 미국 증시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특정 섹터로 돈이 이동하면 얼마 뒤 한국 증시에서도 똑같은 섹터가 순환매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대형주만 볼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의 돈의 흐름을 평소에 반드시 공부해 두셔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강경 발언을 해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등 정치적, 지정학적 이유를 대지만 진짜 본질은 수급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세 종목만 외인이 강하게 던져도 코스피 전체가 폭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일어날 뿐입니다. 시장 전체가 망하는 하락 시그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8000 터치 후에 3% 급락은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 아닙니다. 모두가 반도체, 메모리, 대형주를 외치며 한 곳만 바라보고 환호할 때 외국인들은 영리하게 이익을 실현하고 그 돈을 뒤로 빼돌려 텅 비어있는 소외주들을 헐값에 매집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클래리티 법이 상원은행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인데요.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뉴스들이 지금 반도체 착시 효과에 가려져 사람들에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들이 이미 벌고 떠난 축제 매장에 뒤늦게 들어가서 가장 비싼 가격의 대형주를 받아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외국인의 관점에서 남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후방의 텅 빈 곳, 즉 저평가된 우량주들을 남몰래 선점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야금야금 모아가는 숨겨진 유망 업종과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혼자서 이상한 고점 주식 사지 마시고 저와 함께 외국인 눈높이 투자법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돈이 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